안녕하세요. 예, 문전공 곽인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계대명사 중요한 파트죠. 예,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강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 마지막에 소개했던 문장이 엄청 중요한 문장이에요. 관계 부사하고도 관련되니까 제가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쓰면서 관계대명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죠. 영어 문법을 잘하는 방법은 뭐 하나하나 용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고 뭐 유사 관계대명사 이제 이런 부분도 나올 텐데 그 용어는 사실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이제 그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 그 명칭에 특별히 신경 쓰지 말고 관계대명사 문장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그 개념을 그 원리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문장 제가 써볼 텐데 모든 관계대명사 문장은 처음에 두 개의 문장이었어요. 처음에 두 개의 문장이었는데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두 개의 문장 한번 써보겠습니다. 좀 짧은 문장인데 관계 부사하고도 연결되는 문장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선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문장은 자, 이곳이 나의 집이다. 자, this is the house. 자, 두 번째는 나는 그 집에서 태어났다. 이런 문장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I was born in the house인데 영어는 이제 반복을 싫어하니까 the house 대신에 is를 써도 되겠죠. 그렇죠? 자, 대명사 it. 자, 그러면 이곳이 그 집이다 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 나는 그 집 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뭐 두 개의 문장 특별히 문제 없죠. 그래서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이 이제 처음에는 뭐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상대방한테 두 가지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냥 별개의 하나의 정보니까 두 번 말하면 되죠. This is the house. 이곳이 내 집인데 그리고 나는 여기서 태어났었어. I was born in it. 이렇게 말하면 됐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뭐 계속 같은 방식으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마침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만드는 하나의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상대방한테 두 개의 정보를 전달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언어기 때문에. 자, 따라서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두 개의 별개의 문장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은 접속사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속사 설명은 이미 드렸으니까 대략 할 텐데 접속사라는 것은 두 개의 문장을 그러니까 주어 동사 이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니까 이런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접속사라는 게 접착제라고 했죠. 접착제. 자, 두 개의 물건이 있을 때 두 개의 물건을 하나로 합치고 싶은데 그럼 중간에 아무런 접착제를 안 바르면 당연히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기 위해선 접착제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영어에서는 접속사라고 했습니다. 뭐 and, but, or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등비 접속사라고 하고 뭐 시간, 뭐 when, if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 명사절 접속사라고 해서 뭐 that이나 what 그 설명을 제가 지난번에 좀 많이 강조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한 것이 and라는 접착제니까 and를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this is house에서 마침표를 없애야 되겠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마침표는 마지막에 하나만 나오면 되고 그 중간에 접착제인 접속사 and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and. 자, 이것을 우리가 뭐 잘 알듯이 접속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and로 연결해 보니까 연결은 됐는데 너무 단순해요. 내가 이제 좀 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고급 지식을 이제 습득한 사람인데 and만 쓰면 이건 너무 좀 단순하니까 좀 더 고급스럽게 좀 더 멋지게 바꾸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겠죠? 그러니까 좀 더 경제적으로 문장이 좀 길어졌으니까 원래 문장 다 쓴 상태에서 and를 추가했으니까 오히려 문장이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원래 문장하고 같은 상태가 되거나 더 짧은 그런 방법이 없을까? 뭐 그런 것도 제 생각에는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긴 것이 관계대명사인데 자, 그러면 두 개의 문장에서 자, 공통되는 명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this is the house에서 the house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 it이 있죠. 그럼 it은 it은 대명사이기 때문에 자, it이 가리키는 the house는 명사죠. 이런 대명사라는 것은 명사를 대신 썼다 이런 뜻이니까 자, 앞에 있는 the house는 명사. 자, 이렇게 명사, 대명사 공통되는 부분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관계대명사는 공통되는 부분이 없으면 하나의 관계대명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and로 처음에 연결할 수 있고 자, 그런 상태에서 공통되는 만약에 명사가 있다면 공통되는 명사가 없다면
하나로 합칠 수가 없는데 만약 공통된 명사 있다면 이제 관계 대명사라는 것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생기냐면 한번 보시죠. 자, 명사하고 대명사가 같은데 자, 접속사하고 and 그 다음에 it은 앞에 있는 the house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이 접속사 and하고 그 다음에 대명사 it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게 없을까? 그걸 생각해 본 다음에 그걸 만든 것이 관계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자, 써보겠습니다. 잠깐. 자, 관계 대명사는 이름이 관계 대명사. 뭐 당연히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풀어서 얘기하면 이제 관계 더하기 대명사죠. 이거 뭐 이름 그대로니까 관계 더하기 대명사. 자, 그렇죠? 자, 근데 관계란 말은 좀 이것도 용어가 좀 어려운데 관계가 두 개의 문장을 서로 관련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런 뜻인데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것도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접속사라는 뜻이에요. 접속사. 두 개의 문장을 자, 별개의 두 개의 문장 하나로 관계시킨다는 것은 접착제를 발랐다. 연결시킨다는 뜻이니까 이 관계란 말 또 풀어서 쓰면 접속사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접속사. 그럼 대명사 그대로 내려와서 자, 대명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대 대명사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영어를 이제 이런 문법 용어 때문에 오히려 영어 문법을 이해하기가 더 어렵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 파트에서 관계 대명사라는 이름을 제 생각에는 접속 대명사 이렇게 만약 바꾼다면 학생들이 이해할 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관계부사라는 것도 있는데 관계란 말이 접속사라고 했으니까 그럼 관계부사는 뭘까요? 접속부사겠죠. 접속부사라는 뜻은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재에서도 나와 있듯이 관계 형용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관계란 말은 접속사라는 뜻이라고 했으니까 관계 형용사는 접속 형용사. 이제 그 얘기는 접속사 더하기 접속사 플러스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것이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관계대명사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관계대명사로 부르지 말고 어차피 시험에서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을 쓰라 이런 건 안 나오잖아요. 이게 관계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 이름을 쓰시오 이렇게 안 나오니까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관계부사 이렇게 나오면 이건 접속대명사를 말하는구나. 접속형용사를 말하는구나. 또 접속부사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뭐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칠판을 와서 자,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더하기 자, 대명사. 자, 이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 관계 대명사라고 했죠. 자, 그러면 and로 연결시켰지만 좀 더 짧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하고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관계 대명사를 넣어도 마찬가지겠죠. 어차피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 관계 대명사니까. 자, 그래서 and를 없애고 그리고 it을 없애는 대신에 이제 관계 대명사를 넣어주는 거예요. 뭐 좀 이따 바로 설명하겠지만은 이렇게 선행사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라고 하고 선행사라는 것도 사실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명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에 있는 명사.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위치를 써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최종적으로 바꿔보면 자, this is the house. 자, 그리고 이 and하고 자, it을 합치면 접속 대명사의 종류 중에서 위치라는 것이 있는데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 아니면 위치를 쓴다고 했으니까 위치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대로 쓰는 거죠. and it이 위치가 된 거니까 자, 위치는 접속 대명사. 자, 따라서 and 접속사 더하기 it 이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써야 되겠죠. 자, I was born in.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this is the house which I was born in. 자, 이해됐나요? 자, this is the house which I was born in.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좀 정리를 해보면 출제 포인트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게 출제 포인트가 되냐면 자,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자, 그럼 관계대명사, 접속대명사 관계대명사 나왔을 때는 그 뒤에 문장에서 지금 보면 I 주어는 있고 비동사 pp가 있고 in이란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지금 없죠. 이해되죠?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목적어인데 지금 전치사 뒤에 목적어 없어요. 근데 문장을 이루는 문장의 핵심 성분이 뭐였죠?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했던 건데 자, 문장의 핵심 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물론 동사도 있는데 뭐 동사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되니까 자, 문장의 핵심성, 문장을 이루는 핵심 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인데
그 뒤에 문장에서 주어가 없거나 아니면 동사 뒤에 목적어 없거나 지금처럼 전사 뒤에 목적어 없거나 또는 보어가 없으면 문장이 불완전하다고요. 뭐 당연히 불완전한 거죠. 문장의 핵심성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출제 포인트는 자, 관계 대명사 뒤에는 이렇게 써볼까요? 자, 관계 대명사가 있는데 자, 접속 대명사라고 우리가 이제 부를 수 있는 관계 대명사 있는데 관계 대명사 뒤에는 문장의 핵심 성분 주어이든 아니면 보어이든 아니면 전사대 목적어이든 타동사의 목적어이든 뭔가 하나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소유격도 나오는데 소유격도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 소유격도 소유격도 문장이 소유격이 있어야지 의미가 완전해지니까 소유격의 경우도 이제 불완전하다고 우리가 취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전사대 목적어가 사라진 건데 뭐 전사 목적어이든 아니든 뒤에 문장은 불완전. 자, 이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관계 대명사 뒤에는 자,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자, 뭐라고 했죠?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그럼 이제 하나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접속사 뒤에는 그럼 완전한 문장일까요? 불완전한 문장일까요? 접속사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 접속사의 경우에는 완전한 문장. 왜냐하면 관계 대명사 똑같으면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 보세요. and가 뭐라고 했죠? 가장 대표적인 접속사. 그래 and 뒤를 보면 and 다음에 I was born in it 다 있었죠. 요 it은 지금 관계대명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라진 거고 and로 연결했을 때는 뒤에 문장이 다 있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접속사하고의 관계를 따질 수 있는데 자, 접속사와의 차이점을 보면 접속사 뭐 and로 연결하면 돼요. and로 연상하시면 되고 that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대명사 that 말고 접속사 that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접속사 and이든 접속사 that이든 이때 that은 접속사. 그다음 관계대명사 뒤에는 which 뒤를 보듯이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한 문장. 자, 하나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로 문장을 연결했을 때 그 제일 마지막에 지금처럼 전사로 끝나게 되면 요 뒤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전사는 관계대명사 앞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옮겨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앞으로 쭉 와서 좌표는 그대로 써준 거고 자, this is house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in이 앞으로 나오니까 in which가 되겠죠. in which.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죠. 원래 문장 뭐 그대로 써야지 같은 의미가 나오는 거니까. 자, 따라서 in which 다음에 I was born. 그 다음에 마침표. 왜냐면 in이 앞으로 나왔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전사 in이 관계대명사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사 더하기 위치가 나왔을 때 뒤에 문장을 그럼 보면 뒤에 문장은 완전한 문장일까요? 불완전한 문장일까요? 뒤에 문장에서 주어가 없거나 소유격이 없거나 아니면 동사의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거나 아니면 전사대 목적어가 없으면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 문장을 보면 자, 주어 있고 자, 수동태니까 목적어는 원래 필요가 없고요. 수동태는 목적어가 원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까는 전사가 남아 있어서 뒤에 목적어가 없었는데 지금 전사까지 사라졌으니까 여기서는 또 완전해졌죠. in 다음에 마침표가 나오면 자, 전사 뒤에 목적어가 지금 없는 거라서 불완전해지는데 in이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 뒤를 보면 다시 완전해졌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전사 더하기 which 전사는 뭐 in이든 at이든 for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전사이든 전사 다음에 위치가 나오면 다시 완전해져요. 자,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 자, 접속사 뒤에는 완전, 전사가 앞으로 나와서 전사 위치가 되면 위치만 있으면 불완전해야 되는데 전사 앞으로 나오면 다시 완전해집니다. 자, 요것이 요 세 가지를 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뭐 헷갈릴 것 같죠? 제가 이거 칠판 지운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대답을 여러분이 잘 한다면 그러면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된 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 헷갈린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장에서 지금 이제 내일 시험 보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이 강의를 이제 듣고 계신 분이 내일 시험 본다면 내일까지는 어떻게 기억이 남겠죠. 근데 내년에 시험을 본 내년 뭐 4월, 내년 6월, 또 뭐 경찰 뭐 3월, 뭐 사복직 이런 것들 시험 본다면 뭐 3월부터 시험 보게 되는데 3월이든 4월이든 6월이든 뭐 9월이든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된다면 그때 관계대명사 문제나 접수사 문제가 나왔을 때 또는 전사 위치가 나왔을 때 그때도 잘 기억이 날까요?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 만약 자신이 없다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없다면 이 문장을 외우시면 돼요. 자, this is the house. 자, this is가 빠졌네요. 자, this is the house which I was born in. 원래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 두 개 문장을 생각해보고 이걸 합쳤을 때 this is the house which I was born in. 이걸 외웠다면 which로 끝났을 때 뒤에 which로 연결했을 때 뒤에 in으로 끝났으니까 불완전. 자,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 이해되죠? 그 다음에 in이 앞으로 나오면 다시 완전해지는구나. 이 문장을 외우고 있으면 이게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this is the house in which I was born. 그렇게 끝나면 in which 다음에 I was born 맞춤표니까 완전한 문장.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것은 주어도 있고 그 다음에 타동사라면 목적어도 있는 건 목적어도 있고 전사로 끝났다면 전사대 목적어도 있는 건데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있고 비동사 PP 다음에 만약 in이 남아있다면 불완전한 상태지만 in이 앞으로 나가면 다시 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문장을 외운 다음에 이렇게 바꾸는 것까지 바꾸는 건 금방 쉬우니까 바꾸는 건 금방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사만 앞으로 옮기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접속사는 그럼 완전 불완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접속사는 그냥 and 생각하면 돼요. and. 그래서 원래 문장에서 and하고 연결됐을 때 뒤에 문장에서 주어도 있고 전사대 목적이 있었으니까 and, 접속사 and의 경우에는 접속사 that도 똑같은 접속사니까 접속사 and이든 접속사 that이든 뒤에 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장이 지금 이 내용이 하나, 둘, 셋 이 관계가 엄청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 때도 이걸 알아야지 정확히 적용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시 정리. 자,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그 다음에 전사가 앞으로 나오면 다시 완전한 문장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제가 이제 오늘 그 관계대명사 파트 설명하면서 문장 하나 소개한다고 했고 이것이 관계대명사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부사 하고도 관련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외우면은 관계부사도 해결이 돼요. 자, 왜 해결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사 더하기 위치가 있는데 자,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전사 더하기 자, 위치는 관계대명사죠. 자, 그래서 마치 수학처럼 한번 좀 써볼게요. 자, 전사는 그대로 내려오고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뭐라고 했죠? 뭐 더하기 뭐?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니까 자,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 이렇게 되죠? 접속 대명사니까. 자, 그다음 순서를 약간 바꿔서 접속사 앞으로 보내고 접속사. 나 전사 이렇게 들어온 이제 뭐 순서 바꿔도 상관없겠죠. 마치 수학처럼 수학의 교환 법칙인가요? 수학의 교환 법칙처럼 이제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자, 전사가 뒤에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대명사가 이렇게 뒤에 나왔어요. 자, 그럼 접속사는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자, 전치사 더하기 대명사 있는데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합치면 뭐가 되죠?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예를 들어서 자, with 자, 전치사 그 다음에 is 자, 합치면 뭐가 되죠? easly가 되죠. 쉽게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되면 이제 부사가 되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전치사 중에서 of 플러스 추상명사의 경우에는 형용사 되는데 그런 경우 말고 원칙적으로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 그러니까 전명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부사예요. 자, 따라서 전치사 더하기 저기 전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명사 있으니까 합치면 부사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 접속사 더하기 부사가 됐는데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는 접속 대명사인 관계 대명사.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접속사 더하기 형용사는 접속 형용사. 다른 말로 관계 형용사. 그럼 여기서 접속사 더하기 부사는 뭐가 되죠? 접속사 더하기 부사는 접속 부사니까 우리가 이제 쓰는 용어로는 관계 부사가 되는 거죠. 자, 관계 부사.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자, 이런 공식이 성립해요. 관계 부사는 자, 관계 부사는 나눠서 쓰면 관계 부사는 전치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관계 부사는 자, 뭐라고요? 전치사 더하기 위치.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나와요. 요 중요한 건 좀 몰라도 되고 이제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관계부사는 전치사 더하기 위치이다. 자, 됐죠? 자, 그럼 요 문장에서 요 문장에서 하나 더 또 나가 보겠습니다. 자, in which I was born인데 방금 우리가 봤듯이 전치사 더하기 위치는 관계부사니까 이것을 또 관계부사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관계부사에서 우리가 이제 그 표에서 배울 텐데 관계부사에서 앞에 나온 명사가 장소라면 그때는 뭘 쓰죠? 자, 그렇죠. where를 쓰죠. where.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this is the house where I was born.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나오는데 그럼 관계부사. 자,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올까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까요? 관계부사 뒤에는 관계부사는 전치사다 위치라고 했죠. 그럼 전치사다 위치일 때 뭘 썼죠? 완전한 문장. 이렇게 나왔으니까 똑같이 관계부사의 경우에도 이 뒤에도 완전한 문장 이렇게 나옵니다. 자, 됐죠? 자, 관계부사 뒤에도 완전한 문장.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좀 전에도 말했듯이 내일 시험 본 다음에 기억이 나겠지만 내년 시험까지 이게 기억이 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럼 내년 시험에서 시험장에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문제가 나왔는데 또는 뭐 전사 위치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전사를 써야 될지 아니면 전사를 빼야 될지 그것을 그럼 묻는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전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그럼 그것을 시험장에서 정확히 기억하는 방법은 요 문장. 자, this is house 요 문장 하나하고 I was born in it. 이 두 개 문장 합쳐져 가지고 this is the house which I was born in. 그 다음에 this is the house in which I was born. 그 다음에 this is the house where I was born. 이것을 시험장에서 이 문장 한번 써보는 거예요. 쓰는데 뭐 한 몇 초 걸리나? 한 3초 걸리겠네요. 3초는 시험지 위에다가 이게 헷갈리면 시험지 위에다가 이 문장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한 문장만 딱 쓰면은 나머지는 옮기면 되니까. 그쵸? 나머지 금방 연결되죠? 그래서 이 문장 하나만 시험지에 딱 써놓으면 이게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this is the house which I was born in. 이걸 시험지에 딱 썼다고 한다면 위치를 썼을 때는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 할 때는 이렇게 문장이 불완전하구나. 목적 없으니까. 바로 찾을 수 있죠. 딱 in을 앞으로 옮기면 자, 불완전했던 것이 다시 완전해지는구나. 이게 사라졌으니까 불완전한 게 없어졌으니까 다시 완전해지는구나. 그 다음에 in 위치는 전사다 위치인데 전사다 위치일 때는 관계대명사 위치 앞에 전사 있으면 관계부사로 바뀌니까 in 위치가 완전하듯이 자, where의 경우에도 똑같이 완전하구나. 이걸 금방 생각해낼 수 있겠죠. 헷갈리지 않고. 그러니까 헷갈릴수록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눈에 보이게 직접 써보면 뭐 정확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만약 관계대명사를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전사 위치를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접속사를 쓰는 게 맞는지 헷갈린다면 요 문장을 하나 쓰세요. 시험지 위에. 뭐 써도 상관없죠. 그 부정행 처리가 안 되니까 쓴 다음에 그리고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정확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이제 9월달 경찰직 시험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여기 위치를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in 위치를 쓰는 게 맞는지를 물어봤어요. 이게 최근 시험 문제거든요. 가장 최근 시험 문제.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전체 문제를 다 안 써도 중요한 핵심을 알을 수 있으니까 다 쓰진 않겠습니다. 자, 위치가 있고 in 위치가 있는데 둘 중 하나 고르는 문제.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왔냐면 show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show는 동사죠. 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다. 그럼 동사가 나왔다는 것은 이 동사 앞에 지금 주어가 없다는 거죠. 자, 주어가 없으니까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문장의 핵심 서문인 주어, 목적, 보어가 없으면 또 전사대 목적 없으면 또 경우에 따라 소유격이 없으면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하면 이 셋 중에서 어떤 경우가 불완전했죠? 관계대명사일 때가 불완전했죠. 물론 여기서는 전사대 목적어가 없어서 불완전한 거고 지금 이 문장은 주어가 없어서 불완전한 건데 똑같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럼 불완전할 때 쓰는 것은 관계대명사죠. 이해되죠? 자, 관계대명사니까 이렇게 전사 위치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위치가 정답인 그런 문제가 가장 최근 출제 문제였고 뭐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길게 설명했는데 이게 그 진도가 우리 교재 진도를 못 나갔지만 교재 진도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뭐 몇 쪽에 해당되는 그런 관계대명사 파트에 관한 중요한 설명은 사실 다 한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꼭 요 문장
문장 딱 한 문장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this is the house which I was born in. 바로 외울 수 있죠. 자, this is the house in which I was born. 자, 한 번 더. 자, this is the house where I was born. 자, 이렇게 기억하면 뭐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생성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왜 중요한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또 독해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독해도 뭐 사실 잘 나오죠. 엄청 잘 나오죠. 그 독해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관계대명사 쓰이지 않은 문장을 찾기 힘든데, 관계대명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독해를 위해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독해 해석이 중요하니까 해석을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앞에 무조건 명사 있어야 되죠. 관계대명사를 만들려면 두 개의 공통된 명사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명사가 있어요. 근데 그 명사가 만약에 이제 사람이라면, 일단 명사 써보겠습니다. 자, 명사가 있고 이게 이제 사람이라면 who를 쓰는 거예요. who. 자, 그 다음에 사람일 때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who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일 때 또 뭘 쓸 수 있냐면 who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목적격으로 쓰이면 이제 whom. 그래서 who, whose whom. 자, 이것은 이제 사람일 때. 자, 요 세 가지는 선행사가 이제 사람일 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뭐 사물이나 동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 경우는 which. 자, which를 써주고, 마찬가지로 whose.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라는 것이 있고, 또 which라는 것이 있어요. 자, 주격, 소유격, 목적격. 자, 이제 순서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자, 주격일 때 who, whose가 소유격, whom이 목적격. 자, 마찬가지로 which, whose, which가 있는데, which가 주격, whose가 소유격, which가 목적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사물. 자, 또는 동물일 때. 자, 이 명사가 사람, 또 명사가 사물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계없이 쓰는 거.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든, 자, 한자로 써볼까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뭐 물건이든 뭐 동물이든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것이 대시입니다. 자, 대 또 주격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격은 없어요. 목적격. 자, 대. 그 다음에 하나가 남았는데, 이제 what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시험에서는 사실 what이 가장 잘 나오고, 뭐 시험에서 만약 출제를 한다면 딱 하나만 출제한다면 관계대명사 what을 낼 가능성이 제일 커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특징이 있죠. 자,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있고, 자, 주격을 what이라고 해요. 소유격은 없고, 목적격도 what. 자, 관계대명사.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사람일 때는 who, whose, whom. 자,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그 다음에 사물일 때는 which, 주격, 소유격, 목적격. whose, which. 그 다음에 사람이든 동물이든 상관없이 쓰는 것이 that. 그 다음에 소유격 없고 that. 그 다음 마지막 이제 what이 있는데, 자, 소유격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썼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썼기 때문에 여기서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what이나 또 이제 소유격은 없고 목적격, 주격, what의 경우는 앞에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관계대명사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번 강의에서 이제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그 문장, 그러니까 This is the house which I was born in. 그 문장 꼭 외우셔야 되고, 두 번째가 지금 여기 별표로 표시한 이 출제 포인트예요.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것이 있는데, what은 다른 관계대명사 who나 뭐 which나 that과는 틀리게 선행사인 명사가 절대로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제 문장을 써보면, 자, 주격, 제가 이제 그 격에 대해서는 뭐 따로 설명 안 드렸는데, 그 주격이라는 것은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가 없을 때를 주격이라고 해요. 따라서 주어가 없으니까 동사부터 나오겠죠? 동사. 그러니까 이 주어가 사라지는 대신에 who가 생긴 거예요. 주어 역할을 하는, 자, who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whose의 경우에는, 자, whose는 누구누구의, 자, 소유격이니까 우리가 소유격 다음에 뭐 my book, your car 이렇게 말하니까 소유격 다음에는 항상 명사가 나오죠. 이해되죠? 그래서 whose 다음에는 이렇게 명사. 그 다음에 자,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동사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명사, 주어 동사, 또 명사 동사. whom의 경우에는 자, whom은 여기 m이 붙어 있듯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목적격 뭐 him 이런 식으로 쓰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하는데 따라서 요 뒤에 주어하고 동사는 있고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자, 뒤에 보면 알겠죠? 자, 동사부터 나오면 주격 관계대명사. 자, 명사, 주어, 동사나 명사, 동사 나오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즈. 자, 그리고 주어, 동사일 때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요 뒤에 목적어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 없을 때 쓰는 것이 목적 관계대명사. 그다음에 주어가 없을 때 쓰는 것이 주격 관계대명사. 그럼 이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아요. 위치가 주격이니까 자, 동사부터 나오는 거고 후주니까 자, 명사. 이거 뭐 그냥 좀 귀찮긴 하지만 이게 중요하니까 써보겠습니다. 자, 명사, 주어, 동사, 그다음에 동사. 위치의 경우에는 자, 위치의 경우에는 주어 동사죠. 목적격이니까 이제 목적어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대수 경우에. 자, 대수 경우도 이게 주격일 때는 동사, 그다음에 목적격일 때는 주어, 동사 이렇게 되겠죠. 그 목적격은 조금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라는 것이 영어에서 두 가지가 있죠. 타동사 뒤에 목적어도 있고 그다음에 전사도 목적어도 있으니까 이제 좀 더 제가 이제 간단히 이렇게 설명했는데 요 목적의 대수로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하면 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고 이게 목적 관계대명사 아니면은 전사 다음에 목적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두 개가 동시에 없다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목적의 관계대명사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그다음 what. 자, 마찬가지로 주격이니까 동사부터 나오고 자, 목적격이니까 주어 동사. 마찬가지로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사 뒤에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취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해석은 사실 뭐 예문 가지고 하는 게 좀 더 편하니까 제가 예문을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 시작하면서 정말 기억하라고 했던 예문. 지금 이제 제가 지웠으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뭐였죠? 자, this로 시작하는 예문. 자, this is the house. 자, 잘 외우고 있나요? 자, this is the house. 그 다음에 뭐였죠? This is the house which 자, which 자, I was born in. 자, 아직 못 외웠으면 지금 바로 외워주세요. 자, 이걸 가지고서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관계대명사절을 괄호를 묶은 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해석하는 방법. 자, 첫 번째 해석하는 방법은 뭐 잘 알듯이 관계대명사 앞에서 괄호를 열고 자, 관계대명사절 끝에서 괄호를 닫은 다음에 수식하면 되죠. 앞에 있는 명사를 자, 수식이란 말은 꾸며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꾸며줄 때는 관계대명사는 해석을 안 해줘요. 이 위치는 해석을 안 해주고 뭐 어느 것 이것이 아니고 의문사. 그러니까 의문문일 때는 해석을 하는데 이건 지금 의문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해석을 안 해주고 그냥 넘겨주는 역할만 합니다. 자, 해설해보면 자, 내가 태어난 집이다. 자, 이곳이 내가 태어난 집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에서 뭐 첫 번째에서 특별한 건 아니죠. 자, 두 번째에서 자, 똑같이 쓰겠습니다. 자, this is house. 자, which 자, I was born in. 뭐 똑같은 거 왜 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관계대명사 절이 지금처럼 이렇게 관계대명사 절 자체가 짧으면 그냥 괄호 묶은 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관계대명사절이 지금처럼 짧은 문장이 아니고 좀 상당히 길 때가 있어요. 상당히 긴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면 첫 번째 해석만 기억하지 말고 이 두 번째 해석을 기억해서 여러분 독해할 때 적용을 해보세요. 이게 훨씬 더 편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두 번째 해석은 이렇게 직독직해인데 그러니까 순차 독해, 직독직해 관계대명사 앞에서 끊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까지 선행사인 명사까지 해설하는 거죠. 해설해보면 어떻게 되죠? 자, 이곳이 그 집이다. 됐죠? 일단 끊고 그 다음에 이 관계대명사에다가 자, 선행사니까 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선행사 명사 자, 선행사 명사를 대입하는 거예요. 자, 대입한 다음에 대입했으니까 해석을 해야 되죠. 대입한 다음에 이렇게 차례대로 또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끊은 다음에 또 해설하면 돼요. 원래 관계대명사 두 개의 문장이 있으니까 원래 두 개의 문장 그것을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곳이 그 집이다. 됐죠? 위치에다가 명사를 대입하는데 자, 명사가 더 하우스니까
요걸 대입해요. 그럼 그 집은 그 집, 자, 인이 있으니까 요 인을 연결하는 건데 그 집에서 나는 태어났다. 자, 인이 앞으로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인이 앞으로 나오더라도 그 집 안에서 나는 태어났다. 이것도 마찬가지. 인이 앞으로 나오면, 자, 인이 앞으로 나왔을 때는 이때는 위치를 해석을 안 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인이 앞으로 나오더라도 요 인은 해석을 안 해줘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해석하는 방법은 괄호 묶은 다음에 관계대명사절을 가지고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그때는 위치이든 전사이든 해석을 안 해줘요. 자, 이곳은 내가 태어난 집이다. 됐죠? 근데 두 번째 해석하는 방법은 명사까지 일단 해석하고, 자, 이곳은 집이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에다 명사를 대입, 그리고 전사도 해석을 해줘요. 자, 그 집 안에서 나는 태어났다. 자, 짧은 거 하나 또 해볼까요? 자, 이건 우리가 이제 방금 정리했고, 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이용해서 이 주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더 짧은 예문 가지고서. 자, 나는 I know girl. 자, 나는 한 손을 알고 있다. 자, 사람이니까 자, who를 쓸 수 있겠죠? Who is a student. 뭐 이걸 해보겠습니다. 나는 학생인 한 손을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해석하는 방법. 자, who부터 점까지 괄호 묶은 다음에 이렇게 꾸며주면 되죠. 자, 이때 who는 해석이 안 된다. 자, 나는 학생인 한 손을 알고 있습니다. 됐죠? 두 번째 해석하는 방법. 자, who 앞에서 who 앞에서 이제 슬래시를 그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는 한 소녀를 알고 있다. 자, 됐죠? 그다음 who에다가 뭘 한다고 했냐면, 자, 대입을 합니다. 자, 앞에 있는 명사를 대입하는 거니까 그 소녀는 학생이다. 아시겠죠? 자, 두 개의 해석 방법이 있는데 그 둘 중에서 어떤 걸 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권하는 방법은 문장이 짧으면 첫 번째 해석하는 방법을 쓰고, 문장이 길면, 특히 관계대명사들이 아주 길게 나오면 뭐 경우에 따라 한 줄, 두 줄일 수도 있거든요. 너무 길게 나오면 차라리 그 순차 독해, 그러니까 순서대로 차례대로 독해하는 그 순차 독해 방법에 따라서 끊은 다음에 차례대로 대입해서 해석하면 돼요. 자, 그리고 뭐 이것도 출제가 잘 되는 거니까 지금 말 나온 김에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is의 경우에 자, is를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자, are를 쓰는 게 맞는지, 이것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거든요. 문법에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는데, 그러면 자, 이 문장에서 is를 써야 돼요. 자, 이유가 뭐죠? 자, 이유가 뭐냐면, 자, 두 번째 해석하는 방법을 해보면 뭐 금방 알 수 있죠. 두 번째 해석 방법이 뭐라고 했냐면, 관계 대명사에다가 선행사인 명사를 대입하라고 했는데, 자, 선행사인 명사 a girl, 그럼 a girl이니까 그 한 소녀는, 자, 소녀가 한 명이니까 is를 쓰는 거죠. 자, 됐죠? 그래서 이 is를 써야 되는지, 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를 단수를 쓸지 아니면 복수를 쓸지는 자, 선행사가 결정해 주는데,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이 두 번째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뭐 who이든 which이든 또는 뭐 that이든 이런 것들 여기까지, 자, 이런 것들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써서 확인하면 돼요.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해석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예문을 좀 제가 들어보면, 자, 똑같이 이걸로 해볼까요? I know girl. 자, 이 문장 가지고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잠깐 지운 다음에 여기다 바로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I know girl. 자, 나는 한 소녀를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자, who's.who's가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자, who's a father. 자, 명사. 자, 보세요. who'일 땐 who's 명사 주어 동사, who's 명사 동사. 그러니까 who's는 소유격이 없을 때 쓰는 건데 이 명사 앞에 소유격이 사라진 거예요. 자, 명사 앞에 소유격이 사라졌을 때 쓰는 것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따라서 뭐 만약에 my father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her father네요. her father라고 한다면 her가 사라지는 대신에 who's가 생긴 거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자, 문장을 마저 완성시켜보면, 나는 한 소녀를 알고 있는데 whose father is a teacher. 선생님이다. 자, 해석하는 방법. 자, 독해 문법 시험이 아니라면 뭐 독해 문제에서 나왔다면 해석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석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who's에서 괄호를 열고 점에서 괄호 닫은 다음에 who's는 해석을 안 해주고 넘겨줘요. 자, 나는 아버지가 선생님인 한 소녀를 알고 있다. 됐죠? 자, 나는 아버지가 선생님인 한 소녀를 알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하는 방법.
자, 두 번째 해석하는 방법은 여기서 whose 앞에서 끊고 일단 해석하는 거죠. 나는 한 소녀를 알고 있다. 됐죠? 이건 똑같아요. 자, 두 번째는 자, 관계 대명사에다가 소유격 관계 대명사이든 뭐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관계없이 다 명사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가 뭐죠? 걸. 자, 이 명사를 자, 대입을 해요. 자, 대입하는데 소유격이니까 이제 의자를 넣으면 돼요. 의. 그래서 명사의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니까 의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 소녀의 아버지는 선생님이다. 자, 다시 나는 한 소녀 알고 있다. 됐죠? 나 후제다 선행사인 명사를 대입해서 의자를 붙이면 되니까 그 소녀의 아버지는 선생님이다. 자,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하면 뭐 해석이 다 되니까 특별히 문제가 안 돼요. 마지막 제가 이렇게 이제 왓은 특별히 선을 이제 좀 그어놨는데 자, 왜 그러냐면 광대소 왓은 다른 것과 틀리죠. 다른 것은 앞에 명사 있는데 왓은 명사 없으니까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별도로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쉽습니다. 관계대명사 왓의 경우는 자, 이 왓을 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것. 자, 것을 붙이면 돼요. 만약에 왓 동사라면 동사하는 것. 알겠죠? 동사하는 것. 자, what 주어 동사라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 뭐 너무 쉽네요. 자, 예문 하나 볼까요? 어떤 게 있어요? 뭐 나는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걸 해볼까요? 그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죠. 너는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그것을 영어로 이제 쓴다면 자, 뭐 짧으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You reap 자, you reap what you sow. 이 what이 나왔죠? 자, 그러면 해설하면 야, reap은 이제 you reap 할 때 reap은 수확하다. 너는 수확을 한다. 거둔다. 그 다음에 자, 이건 동사니까 결국 이 사이에 명사가 있나요, 없나요? 명사가 없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명사가 없을 때 쓰는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 what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자, 명사 없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석 어떻게 하냐면 쏘가 씨앗을 뿌리다인데 자, 네가 뿌린 것을 너는 거둔다. 자, 뿌린 것을 거둔다. 알겠죠? 자, 뿌린 것. 자, 해석은 것. 자, 해석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 자, 관계대명사는 이제 who, whose, whom. 자, 사람일 때. 자, which, whose, which. 자, 사물일 때. 그 다음에 사람이든 사물이든 이제 대시나 대시 쓴다. 소유격 없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선행사 없을 때 쓰는 것이 관계대명사 왓인데 자, X 소유격 없지만 주격 왓, 목적격 왓. 자,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고 첫 번째 해석하는 방법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해석 방법. 괄호 묶은 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 첫 번째 해석하는 방법. 뭐 이건 다 아시죠? 근데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독해할 때는 이제 긴 문장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두 번째 독해하는 방법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독해하는 방법은 제가 강조했듯이 관계대명사 앞에서 끊고 그러니까 선행사까지 일단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나는 소녀를 알고 있다. 선행사의 명사까지 일단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일단 마침표. 자, 그리고 나서 관계대명사 뭐 whose이든 who이든 또는 뭐 that이든 상관없이 선행사인 명사를 대입을 해요. 대입해서 자, 여기서는 거리니까 그 소녀의 아버지는 선생님이다. 대입한 다음에 차례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면 그러니까 의자만 추가하면 되죠. 누구누구의. 원래 소유격이라는 것이 뭐뭐의 이런 뜻이니까. 이해되죠? 자, 그런 내용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 교재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빨리빨리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중요한 건 다 말씀드렸고 교재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자, 해보겠습니다. 자, 361쪽에 그 표가 나오는데 선행사에 따른 관계대명사의 종류. 아직 뭐 관계대명사 종류를 만약 모르고 있다면 이 표를 가지고서 외우시면 돼요. 제가 여기다 잠깐 썼는데 사람일 때 who나 whose나 whom, 사물일 때 which, whose, which, 그 다음에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계없이 쓰는 것이 that, 그 다음에 선행사 없을 때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그때 쓰는 것이 what이라고 했죠. 자,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설명 안 드린 것이 하나 있으니까 그것만 좀 강조해 볼까요? 자, 361쪽 그 표에서 자, 선행사가 사람의 신체 일부,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아니고 사람의 신체 일부나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성격, 뭐 성품, 자, 그런 경우에는 그때는 사람이지만 사람에 관한 거지만 who나 whose나 whom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뭘 쓰냐면 who나 whom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that을 써요. 그때는 that이나 which를 씁니다. 지금 뭐 which만 나왔는데 that도 가능한 거죠. 자, 결국 이제 who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출제는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사람의 성격, 신체 일부, 지위, 신분, 품성일 때는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에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who를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쓰게 됩니다. 뭐 which나 that을 쓰게 되겠죠. what은 안 되겠죠. what은 왜 안 되겠죠? 자, what은 제일 중요한 성질이 선행사가 없다는 건데 지금 요 내용에서 선행사가 있는 거죠. 사람의 신체 일부이든 사람의 신분이든 선행사니까. 자, 선행사 명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대에서 what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자, 예문 하나 볼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362쪽에 자, 위에서 세 번째 줄 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June is the man. 자, 주는 사람이다. 자, man이 나왔으니까 이제 주는 어떤 남자이다, 어떤 사람이다. 어쨌든 사람이니까 who나 뭐 who's나 whom 이런 거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걸 쓴 것이 아니고 which를 썼죠. 자, which. 그럼 which 다음에 everybody wants to be 이렇게 나왔는데 모든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everybody 다음에 wants 동사, to be 다음에 to be 보호가 없네요. to be 보호. 그러니까 복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건데 이때는 이제 모든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니까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을 담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 사람의 성품, 성격 이런 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결국 이때 더 man이라는 것은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거고 자, 그런 경우는 관계대명사 who를 쓰지 않고 자, which를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잘 알 수 있을 거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513쪽에 이제 방금 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자, 513번. 자, 선행사가 사람이더라도 who를 쓰지 않는 경우. 자, 사람의 성품이나 신분, 성격, 지위 등등을 나타낼 때 쓴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부정대명사 of whom. 자, 요거 뭐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365쪽인데 365쪽에서 I've met quite a few singers. Most of whom were rock star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장이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자, 여기다 써볼까요? 자, 앞에 문장 쭉 있고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빨리 설명해 볼게요. 자, most of whom으로 나왔죠? 저희 교재에서. 그럼 시험에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자, most of whom이 맞는지 아니면 자, most of them이 맞는지. 자, most of 그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I've met quite a few. quite a few는 many의 뜻이죠. 나는 많은 가수들을 만나보았다. 그 다음에 many of most of whom 이 맞는지 most of them이 맞는지. 그러면 앞에 이제 singers. 자, quite a few singers니까 자, 명사. 그러니까 명사를 대신 쓰려면 대명사 필요하니까 이렇게 them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죠. 맞을 것 같은데 이제 most of them을 쓰면 안 되고 most of whom을 써야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설명이냐면 접속사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접속사라는 것은 왜 필요하냐면 앞에 주어 동사, 뒤에 주어 동사 있을 때 두 개의 주어 동사, 조동사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접속사라고 했죠. 간단히 확인한 방법은 만약에 동사가 두 개라면 동사 하나, 동사 둘 동사가 두 개라면 그 사이에는 또는 뭐 앞이든 중간이든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자, 접속사 접착제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건데 문장의 핵심은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개수를 확인하시면 돼요. 동사가 두 개면 접속사 하나가 필요하다. 자, 그럼 이 문장을 보면 자, them을 만약에 쓴다면 이 앞에 동사가 하나가 있었죠? 동사 하나. 저희 교재에서 보면은 I've met, have met 이란 동사 보이죠? 자, 동사 하나, have met. 그 다음 most have them이 맞다면 그 뒤에 동사가 또 있죠. were. 자, 보이시나요? 두 번째 동사. 그럼 동사가 두 개면 사이에 접속사가 필요한데 them을 쓰면 접속사가 아니죠. them은 대명사일 뿐이지. 그래서 most of는 틀려요. 동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접사 하나가 필요한데 most of them을 쓰면 접사가 하나도 없게 되고 그럼 동사는 두 개, 동사 두 개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틀린 문장. 근데 most of whom은 왜 맞냐면 자, most of whom은 왜 맞냐면 자, whom은 관계 대명사. 자, 오늘 제가 강조했던 거 관계 대명사하고 자, 관계 대명사 뭐라고 했죠? 관계 대명사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관계는 접속사니까
접속 대명사. 자, 그 얘기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란 뜻이고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이해되시죠? 접속사가 들어있으니까 동사 하나, 동사 둘, 그러니까 두 개의 동사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해됐죠? 자, 그래서 출제가 되면 이것도 출제 포인트인데 출제가 되면 동사의 개수하고 접속사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금방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래서 동사가 두 개면 접속사 하나가 필요하다. 자, 그걸 가지고서 풀면 되는 문제니까 해석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해석을 못하더라도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번 강의 마칠 텐데 다시 이제 정리해보면 문장 하나 외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 관계부사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그 문장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this is the house which I was born in. 자, in이 앞으로 나오면 this is the house in which I was born. 그 다음에 전사 which는 관계부사 바뀌니까 this is the house where I was born. 됐죠? 자, 그 문장 꼭 외우기를 제가 정말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